자, 이번 강좌에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읽어 나갈 때의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읽어 나가는 방법, 또는 역으로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방정식을 활용하는 방법,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중학교 때 2차 함수 많이 다뤘죠? 이런 2차 함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y equal to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런 2차 함수 한번 봅시다. 자, 저것을 그림을 그리면 일단은 얘를 완전제곱꼴로 바꿔야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완전제곱꼴로 바꾸면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러면 꼭지점은 어떻게 돼요? 꼭지점은 여기 1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 다음 대칭축은 x의 값이 1일 때죠. x equal to 1. 그 다음에 y 절편 x가 0일 때예요. 그러니까 0, 0 들어가니까 y equal to 마이너스 3. 요렇게 우리가 저 함수를 그리기 전에 먼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고 최고차 행계수가 양수니까 대충 우린 그림을 요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얘가 지금 저 함수의 그래프의 대체적인 개형입니다. 그랬을 때 꼭지점이 1과 마이너스 4랍니다. 자, 이 위치가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칭축은 x equal to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어지는 이런 그림.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대충 한 여기쯤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y축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네. y축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러면 x축은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가 원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이 위치와 이 위치가 얼마일까?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현재처럼 얘 인수분해 바로 되죠. 그러니까 이 위치와 이 위치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위치하고 이 위치는 x축과의 교점입니다. 여기 둘 다 x축과의 교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x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쓰죠. y equal to 0.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질 때입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제로가 되어지는 이것의 근의 위치가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 대한 꼴을 명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방정식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을 활용을 하면 대체적으로 근의 위치가 어디쯤 있을까? 근에 대한 분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같으면 0보다 작은 쪽에서 하나, 0보다 큰 쪽에서 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 1보다 큰 쪽에서 하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2차 방정식 이상의 3차, 4차 방정식을 해결할 때도 그림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배우는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방정식이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그릴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equal to 0 라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것의 근에 대해서 근을 판단을 하려면 우리는 판별식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가 있고, 또 중근을 가질 때가 있고, 또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가 있어요.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한다 그러냐면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죠. 그럼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지면 돼요. 이때는 판별식이 제로가 되어지면 되는 거고,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얘를 함수의 꼴로 바꿔본다고 치면, 자, 이런 방정식은 y equal to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함수하고 y equal to 0, x축이죠.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생긴 함수와 이렇게 생긴 함수의 교점의 위치로 가름되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긴 형태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데, 이렇게 되어질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네. 이렇게. X축과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은 중근, 근이 하나다. 근이 하나니까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이거는 지금 접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중근을 가질 때는,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는 그림이 X축과 접할 때구나. 자, 이럴 때는 어때요? 만나지 않은 얘기죠. 근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근이 없다, 만나는 지점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함수값이 항상 양이 되어지는 경우가 되어지겠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2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를 체크를 해보면 얘는 그림이 위로 볼록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만족하면서 위로 볼록 하려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접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되어지는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 이렇게 되어질 때는 그림이 밑으로 이렇게 모든 함수값이 항상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방정식을 해결을 할 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서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대한 파악을 해주는 거고, 거꾸로 그림을 그릴 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별식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읽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이렇게 기본적인 2차 함수에 대한 꼴과 방정식에 대한 꼴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앞으로 다양하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 활용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하나 주겠습니다. y equal to x제곱 플러스 2의 k-2 x 플러스 k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 그래프하고 이거와 x축과의 관계를 한번 좀 모색을 해보자.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축과의 관계를 모색을 해서 k의 값을 한번 결정을 해보자. 자, 첫 번째, 두 개 x축과 얘가 두 개의 교점을 갖는 경우. 두 번째는 서로 접하는 경우.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교점이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x축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자, 한번 좀 봅시다. 일단은 x축과의 교점이니까 우리는 방정식을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x제곱 둘의 k-2의 x 플러스 k제곱하고 y equal to 0라고 그랬죠. 얘는 y equal to 0. 그러니까 얘가 제로가 되어지는 관계를, 교점이니까 여기서는 이것의 실근에 관련된, 실근이 아니라 근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에 대해서 판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판별식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판별식 4분의 d는 짝수니까 k-2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4의 k-1이 되어지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두 개의 교점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커지게 되면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k는 1보다 작으면 되겠다.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접하는 경우다. 접하는 경우는 중근을 갖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제로가 되어지는 경우네. 그래서 k는 1이 되어지면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점이 없다.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게 되면 k는 1보다 커지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x축과의 관계를 모색을 해야 된다.
판별식을 통해서 방정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면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방정식을 해결하는 예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y =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줄게요. y =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fx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x축과 1과 3에서 이렇게 만나요. 자, 여기에서 방정식을 생각하는데 fx-k = 0라고 하는 방정식을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k는 0보다 크다. 그랬을 때 이 그림을 이용해서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를 한번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때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본다라고 치면 1, 3이니까 fx는 x-1 곱하기 x-3이겠네. 그러면 그 두근의 합을 통해 가지고서 그 두근의 합은 쉽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그쵸? 그런데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현재 여기에서 y = fx라고 하는 함수하고 얘 이쪽으로 넘겨서 y = k라고 하는 함수. 자, 이거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교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점. 그쵸? 그러면은 y = k를 한번 그려보세요. y = k면 상수함수니까 x축의 평행이 되게 이렇게 그려지겠네. 자, 얘가 y = k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얘가 그려지다가 y = fx하고 만나는 위치, 여기 이 x좌표, 그리고 여기 이 x좌표, 그 좌표의 값, 알파하고 베타가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되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의 교점이 x = 알파고 그리고 베타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면 이제 얘기는 거의 다 끝나버렸어요. 무슨 소리냐면 현재 이 그림은 얘를 대칭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를. 그쵸? 살펴보니까 자, 대칭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x = 1과 3의 중간 지점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겠네요. 대칭축이 x = 2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차 함수의 특성상 x축의 평행한 선이 그어져서 만나는 요것과 요것의 중간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써주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은 바로 4가 되어지겠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fx를 구했나요? 안 구했어요. fx 구하지 않고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성만 뽑아가지고서 이렇게 두근의 합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해결할 때 그래프를 이용을 하고 또 그래프를 그려나가려고 할 때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꾸려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죠. 그런 게 느껴지죠. 점점 머리가 튼튼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서 앞서서 얘기했던 실근의 부호를 결정짓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지난 강좌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 제로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두 개의 근이 모두 양근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모두 음근일 때, 세 번째 두 개의 근의 부호가 다를 때,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서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건들을 어떤 걸 만족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자, 모두 실근들이에요. 그죠? 실근의 부호를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모두 실근입니다. 그러면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항상 0 이상이어야 한다. 근데 이때는 이거 활용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근의 합이 모두 양근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곱은 0보다 작으면 된다. 근각에서의 관계 활용해서 얘기를 꾸려나가면 되겠네. 그 다음 모두 음근이니까 합은
0보다 작아야 되고 곱은 0보다 커야 되겠다. 그 다음 부호가 다를 때는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사실만 확인을 해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그냥 바로 정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서 이것과 똑같이 얘기를 꾸려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x의 값이 근 x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또는 0을 기준으로 좌우에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특정 위치, 예를 들어서 근 x가 2보다 커야 된다, 3보다 작아야 된다 또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있다 라고 할 때도 이렇게 활용하면 어려웠던 게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해결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예문을 한번 좀 준비해 봤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m 이퀄 투 제로라는 방정식. 자, 이것의 근이 2보다 커야 된다. 2보다 크다. 그러려면 요 m의 값은 어떻게 조절을 해주면 될까 하는 생각. 여기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해서 크냐 작으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근이 모두 다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읽어 나가야 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해결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죠. 그러면 현재 지금 얘는 y 이퀄 투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m이라는 그래프하고 y 이퀄 투 제로 x축 이거 지금 그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완전제꼴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하고 플러스 2m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겠네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꼭지점의 위치가 3과 2m-9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x축하고 요게 지금 2보다 큰 근을 가지려면 x축과 일단은 만나야 되겠죠. 뭐 대충 여기다 이렇게 그려줍시다. 자, x축.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x축과 만나려면 일단 적어도 꼭지점이 x축보다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얘가 올라와 가지고서 요 위치에서 요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그려줘도 x축과 만나는 거고 이렇게 그려줘도 x축과 만나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일은 꼭지점의 y좌표 2m-9가 0보다 작던지 아니면 0이 되어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m에 대한 범위가 하나 나오네. m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 하나. 됐습니까? 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무조건 2보다 큰 근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2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2보다 큰 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2에서의 함수값, 얘네들이 0보다 무조건 커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x 이퀄 투 2에서의 함수값을 체크를 해보면 얼마인가요? 4, 12, 그러니까 2m-8이 되어지겠네요. 얘가 0보다 커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m의 값은 4보다 크다. 이런 게 또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남았어요. 그림이 x축과 만나는 거 좋고 2배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는 이렇게도 그려집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x축이 여기에 있는데 2가 여기에 있다. 0보다 크고 두 군데서 만나려면 꼭지점 밑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된다. 그대로 만족이 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대칭축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운 좋게도 주어진 그림에서는, 주어진 문제에서는 대칭축이 3보다 큰 걸로 나왔어요. x 이퀄 투 3인데 그게 2보다 큰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때에는 이 대칭축의 위치가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기준점 2보다 크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성립이 되니까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의 값을 체크를 해보면 되네. m이 4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지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근의 분리에 관련된 얘기도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해결해 나갈 때 또는 함수를 그려 나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 가벼운 내용이기도 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